과일은요, 많이 먹을수록 몸에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인지 먹을수록 저는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60세가 지나면요, 음, 신장은 칼륨과 당분을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합니다. 네. 너무 늦기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을 팔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지쳐가고 있는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60세를 넘기면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솔직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않고 갑자기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힌트를 남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 힌트를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 작은 신호를 무시한 결과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말입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 75세 어르신 한 분이 아드님과 함께 응급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숨이 가쁘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는 6을 훌쩍 넘었습니다.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운동을 마치고 몸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 한 접시였습니다. 시원하고 달고 자연에서 온 음식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던 겁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인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거의 모든 집 냉장고에 있는 과일들, 젊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그 과일들이 60세 이후 약해진 신장에는 조용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신장은 정말 묵묵한 장기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은 버리고 필요한 것은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일을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계든 시간이 지나면 필터가 닳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처리하던 칼륨, 수분, 과일 속 당분이 이제는 버거워지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리가 조금 붓고 밤에 화장실을 한두 번 더 가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정도로 시작됩니다. 요즘 좀 나이가 들었나 보다. 원래 이 나이면 다 그렇지. 이렇게 넘기다. 어느 날 병원에서 투석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아침에 소변 색깔 혹시 보고 계십니까? 대부분 고개를 젓습니다. 그냥 물 내리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변은 신장이 유일하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신장이 색깔로, 거품으로, 냄새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아침 첫 소변이 맑은 연한 노란색이라면 신장은 비교적 잘 일하고 있습니다. 수분도 적당합니다. 하지만 색이 점점 진해져 오렌지 주스처럼 보인다면 신장이 목이 마르다는 뜻입니다. 이미 부담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콜라처럼 갈색에 가깝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단계입니다. 노폐물이 쌓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품이 비누처럼 오래 남는다면 단백질이 새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한 10초의 확인이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문지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더 놓칩니다. 물 많이 마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과도한 수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분의 물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물이 폐로 몰려 호흡곤란이나 폐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만났던 70세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잠이 잘 온다며 매일 저녁 멜론을 드셨습니다. 시원하고 수분도 많으니 몸에 좋을 거라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숨이 차서 잠에서 깼고 응급실에서는 폐부종 소견이 보였습니다. 원인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반복된 과일 습관이었습니다. 과일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수분이 많고 칼륨이 많고 당분이 높은 과일은 약해진 신장에게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바나나, 귤, 멜론, 감, 이 네 가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절대 안전한 과일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문제입니다. 매일 먹고 양을 조절하지 않고 특히 저녁 시간에 먹는 습관은
신장을 쉬게 하지 못합니다. 신장은 밤에 회복합니다. 그런데 밤마다 과일 속 당분과 수분, 칼륨이 들어오면 신장은 잠들지 못합니다. 이런 생활이 몇 달, 몇 년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결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멈추고 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어떤 과일이 왜 신장을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과일이 늙은 신장을 조용히 도와주는지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 하나를 이미 손에 쥔 겁니다. 조금만 더 따라오십시오. 이 다음 이야기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는 믿음이 너무 오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또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과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과일 자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신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신장은 마치 새 필터가 달린 정수기와 같습니다. 무엇이 들어와도 빠르게 걸러내고 남길 것과 버릴 것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그 필터는 얇아지고 느려지고 예민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부담이 쌓이고 있습니다. 과일 속에서 신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칼륨, 과당, 그리고 수분입니다. 칼륨은 심장과 근육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문제는 신장이 약해지면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혈액 속에 쌓인 칼륨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하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당은 과일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당분입니다. 설탕보다 낫다고 생각하시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당이 많아질수록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염증 반응도 쉽게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수분입니다. 과일은 물처럼 마시지 않아도 한 접시에 수백 밀리리터의 수분을 품고 있습니다. 신장이 지친 상태에서는 이 수분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드시고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과일들부터입니다. 먼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운동선수에게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에게는 하루 반 개만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칼륨 수치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바나나를 매일 드시면서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에 힘이 빠진 느낌이 있다면 신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귤과 오렌지입니다. 겨울철이면 거의 약처럼 챙겨 드십니다. 비타민C가 많다고요. 하지만 귤과 오렌지는 당분과 수분, 칼륨이 동시에 높은 과일입니다. 특히 밤에 드시는 습관은 신장을 쉴 틈 없이 만들고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밤에 귤을 먹고 새벽에 두세 번 화장실에 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멜론과 수박입니다. 자, 여름철 최고의 간식이죠. 하지만 이 과일들은 마시는 과일에 가깝습니다. 한 조각이 곧 한 컵의 물과 같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에게 저녁 시간에 멜론과 수박은 패로 가는 수분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숨이 차고 누우면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한 번쯤 돌아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감입니다. 변비에 좋다며 일부러 챙기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감은 당분이 매우 높고 소화가 느려 위와 신장에 동시에 부담을 줍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없는 건가요? 물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양, 시간, 그리고 선택입니다. 신장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과일은 사과, 배, 블루베리 같은 종류입니다. 칼륨이 상대적으로 낮고 섬유질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소량으로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건 어떤 과일이든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과일은 약이 아닙니다. 약처럼 드시면 독이 됩니다. 신장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과도한 섭취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 세 가지 원칙만은 꼭 지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과일은 하루 한 번. 둘째, 주먹 크기 이내. 셋째, 해 지기 전.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 과일 주스는 과일이 아닙니다. 주스는 설탕물에 가깝습니다. 신장에게는 가장 나쁜 형태입니다. 나는 생과일은 안 먹고, 주스만 조금 마신다. 이 말은 나는 설탕을 빨리 마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깨닫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이 어떻게 과일을 조절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장을 실제로 도와주는 아주 현실적인 식사 습관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의 몸을 이해하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이어서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매일 저녁 과일을 먹는데 그래도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장은 워낙 오래 참는 장기라 문제가 생겨도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야 합니다. 신장이 이미 지쳤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생활의 방향을 아주 조금만 바꾸는 일입니다. 먼저 신장이 지쳐있다는 가장 흔한 신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신장은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무겁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쉽게 피곤해진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나 발등이 조금씩 붓는다.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간다. 손발이 차고 허리 아래가 냉한 느낌이 든다. 네, 이 증상들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장이 에너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공통된 신호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하나? 물을 더 마셔야 하나? 이렇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신장이 약해질수록 많이보다 적절하게가 중요해집니다. 부담을 줄이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로 꼭 바꾸셔야 할 습관은 저녁 식사 이후의 간식입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의 과일, 떡, 빵, 우유, 이 4가지는 신장을 가장 괴롭히는 조합입니다. 밤은 신장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당분과 수분이 계속 들어오면 신장은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쉬지 못한 신장은 다음날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이 약한 어르신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식사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밤에 덜 깨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과일만 드시거나 주스로 대신합니다. 이것 역시 신장에는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신장이 밤새 걸러낸 노폐물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당분이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정리가 늦어집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미음, 죽, 따뜻한 밥과 국, 이런 음식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3세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아침마다 사과 한 개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속이 편해서 좋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 신장 수치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따뜻한 죽으로 바꾸고 사과는 점심에 반 개로 줄였더니 3개월 뒤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신장은 따뜻함을 좋아합니다. 차가운 음식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세 번째는 소금입니다. 많이 드시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안 드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짜게 먹으면 신장에 안 좋다는 말 때문에 무염식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분이 너무 부족하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오히려 신장 혈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짜지 않게, 하지만 완전히 빼지 않게입니다. 국물은 조금, 반찬은 싱겁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운동을 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장은 강한 운동보다 규칙적인 움직임을 좋아합니다. 하루 20분 정도 천천히 걷기, 숨이 차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
혈액이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고 그 혈액이 다시 신장을 통과합니다. 이 과정이 신장을 자연스럽게 마사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나온 노폐물이 신장으로 한꺼번에 몰려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혈관은 항상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불을 조금 낮추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성실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배려해주면 끝까지 묵묵히 일해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신장을 괴롭히던 습관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미 신장 수치가 경계선이거나 병원에서 주의를 들은 분들이 꼭 피해야 할 생활 패턴과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이 마지막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라도 마음에 담으셨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직 투석할 단계는 아닙니다. 조금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안심의 말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아직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구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두 가지 극단으로 나뉩니다. 한쪽은 아직 괜찮다니까 라며 지금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른 한쪽은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합니다. 극단적인 식단, 무리한 운동, 인터넷에서 본 민간 요법까지 따라합니다. 두 쪽 모두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드는 길입니다. 신장은 급격한 변화를 견디지 못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일정하게 회복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피해야 할 생활 패턴 3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에 좋다는 이유로 한 가지를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었던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가 좋다고 매일 한 개씩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것, 생강차가 좋다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마시는 것, 이런 반복은 젊은 몸에는 괜찮을 수 있어도 노화된 신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신장은 변화를 통해 회복합니다. 같은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적응하지 못하고 지칩니다. 두 번째, 참는 습관입니다. 소변이 마려운데 조금 더 참는 것, 밤에 깨기 싫어서 물을 아예 안 마시는 것, 이건 절대 관리가 아닙니다. 신장을 억지로 압박하는 행동입니다. 신장은 제때 비워줘야 합니다. 참을수록 신장 내부 압력이 올라가고 미세한 손상이 쌓입니다. 네, 세 번째, 피로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네. 잠만 자면 괜찮겠지. 이 말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 이유 없이 오후만 되면 힘이 빠지고 다리가 무거워진다면 그건 반드시 돌아봐야 할 신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신장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는 신장은 투석 없이 자기 발로 걷고 자기 손으로 밥을 먹고 자기 집에서 잠을 잡니다. 조금씩 나빠지는 신장은 어느 순간 시간표에 맞춰 병원을 다니게 됩니다. 이 갈림길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무엇을 먹느냐, 언제 잠자리에 드느냐, 내 몸의 신호를 한 번 더 바라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10년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분들 중 후회하신 분들은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리고 잘 지켜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거 안 했어요. 그냥 무리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신장은 여러분이 특별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덜 괴롭히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을 저녁 대신 점심으로 옮기고 밤 간식을 하나 줄이고 아침에 소변색을 한번 보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하루 한 번만 더 살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이미 자신의 몸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장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앞으로의 선택의 작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알고 싶은 분은 댓글에 1 남겨주세요.